여기 망고나무 보이시죠? 저기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제가 땅 주인한테 6개월 잔금 조건을 이제 성공하고 와서 집사람이 여기를 데려옵니다. 우리 와이프 데려와 가지고 저기 보이시면 바닷가 보이시죠? 바닷가. 저 바닷가를 보면서 집사람한테 큰 소리를 쳐요. 여보, 여기다가 내가 전원주택단지를 개발을 할 건데 6개월이면 다 팔 수 있어. 나만 믿고 기다려. 그래서 집사람한테 큰 소리를 쳤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큰 소리 치고 이제 분양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제가 나름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인간관계도 되게 잘하고 아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야, 그게 소문이 다 났나 봐요. 이제 필리핀에서, 그것도 민다나오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 부동산 사업을 한다더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한 100명한테 연락을 했는데 90명은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10명 정도 받아도 이제 한 번 만나고 나면 거의 7명 정도는 아예 그 다음 연락을 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사기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이게 사기를 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그냥 내 얘기를 한번 들어줬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그 정도 관계는 됐을 것 같은데 그조차도 허용이 안 되니까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데미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양 자체가 마음대로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땅 주인하고 계약한 거는 6개월이었잖아요. 6개월 되는 시점에 이제 나머지 돈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이었었는데 6개월이 다 되는 시점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잔금 보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한 2주간 남겨놓고 이제 다시 또 이메일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제 잔금 보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다 사업 자체가 좀 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다운돼 있었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변호사님 그 용도 변경 승인서 계약서에 이제 용도 변경 승인서를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잔금을 치는 건데 용도 변경 승인서 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네. 이제 내가 더 이상 빠져나갈 그런 부분이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잔금 치르는 날짜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었고,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몰라가지고 그 땅 주인한테 용도 변경 승인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알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돈 보냈냐? 그래서 용도 변경 승인서 먼저 좀 달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 6개월 기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분은 돈을 달라고 그러고 저는 용도 변경 승인을 달라고 먼저 보여달라고 이렇게 실강의를 하면서 제가 시간을 벌게 돼요. 정말 저한테는 처음 또 온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필리핀에 찾아온 이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계약서에다가 그 용도 변경 승인을 땅 주인이 해달라고 제안을 걸었던 거. 그래서 그분이 용도 변경을 못하면서 제가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을 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분양 관련된 걸 이제 진행하고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결과가 됐던 거였죠. 그 용도 변경 승인서 자체가. 그래서 땅 주인하고 계속해서 이제 실강의를 하는 거죠. 나는 용도 변경 승인서를 주세요. 그분은 이제 잔금을 먼저 달라.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분이 용도 변경 승인 자체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도 사실 의아했어요. 되게 파워 있는 변호사였었고 세부에서도 되게 이름난 이제 부자기도 한데 야, 이거를 왜 못 해내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잔금을 다 치르고 그분한테
용도 변경 승인 관련 서류를 저한테 다 주세요. 이게 계속 기다리는 거 안 될 것 같고 제가 직접 할게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뭐 너무 잘 된 거죠. 본인 책임 자체를 내가 떠안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시점에서 제가 그분만 믿고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하면 제 사업 자체도 큰 위기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다 돌려받고 제 나름대로 여기 지방 정부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아그레리안 리폼 농림 지적부 여기를 찾아가 가지고 몇 번 부탁을 하고 문서를 쓰고 했는데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하면 용도 변경 승인서가 안 되면 제가 개발을 하는데 차후에 진행 절차가 스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사기꾼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이제 여기 있는 시장님이랑 사실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제가 지방정부 여기 락인딩안에서는 제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디벨로퍼 중에서는 제가 저밖에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님이 많이 이제 도와주시는 부분이었었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그 부대통령, 필리핀 정부 부대통령이 시장실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들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이거를 부대통령한테 한번 부탁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었고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 언제 오나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에 이제 시장실에 미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저 부대통령님 한 번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네가 왜 우리나라 부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하게 이제 어떻게 푸시할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부탁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시간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부대통령님을 만나고 저는 9시부터 시장님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다가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저를 이렇게 만날 시간을 좀 이렇게 여쭤봐 주셔가지고 부대통령이 만난다고 하시면 전 들어가서 만날 거고 아니면 저는 깨끗이 포기하고 밖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시장님. 그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좀 약간 고개 갸우뚱하면서 일단 알겠다. 일단 그렇게 해보자.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 미팅이니까 시장실 밖에서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약속 시간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시청에 방문해서 이제 한 10분 전에 가서 있었는데 일단 그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님이랑 해서 부통령이랑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시장님한테 저 여기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 보내고 나서 한 50분인가 지났을 때 시장실 문이 딱 열리더니 미스터 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원탁 테이블 같은 데가 있었는데 부대통령님이랑 나랑 둘이 이제 독대하는 형식이 됐고 나머지 이제 차관 2명이랑 뭐 경찰 관련자들 그다음 시장님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주에 제가 이제 필리핀 일간지를 보니까 그 일면 기사로 크게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 뭐 활성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되게 대대적으로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이제 보여주면서 부대통령님한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 투자 이렇게 장려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외국인이지만 저는 벌써 여기 투자를 시작한 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 승인서를 다에다가 4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 변경서를 승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사업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철수를 할지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가 제대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여기 와서 투자를 할 수는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부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부대통령이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옆에 있는 차관이랑 눈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혹시 미스터 김 연락처는 다 알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코코넛 팔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통령이 사는 데가 이제 코코넛 궁인데 거기 돌아가가지고 한번 검토해본 다음에 연락 한번 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독대 미팅은 잘 끝난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통령과 미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부통령님 비서실에서 이제 금요일날 코코넛 팰리스로 와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코코넛 팰리스로 갑니다. 이제 가서는 부대통령은 직접 못 뵀었는데 비서실장,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아마 부대통령 비나이였거든요. 이름이 비나이 부대통령. 그분 딸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딸이 이제 저를 만나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다음에 어떻게 도와줄지를 판단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 방법 이제 뭐였었냐면 공문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신 부대통령실 수신 달 세크리터리 그러니까 농림 그 지적국 이제 장관 수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여기 있는 트루비르라는 회사가 4년 전에 용도 변경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최대한 빨리 이제 우리 정부 기조 자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건데 최대한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통령 딸이 그 공문을 가지고 농림부를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해보고 또 뭐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지 한번 찾아볼게. 부대통령이 주신 공문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농림 그 지적부를 찾아갑니다. 이제 공문 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그때 이제 시장님한테 제가 부탁해가지고 같이 좀 가주십사 하고 시장님이랑 같이 방문을 하거든요. 갔더니 이제 그 장관님은 안 계시고 차관만 있더라고요. 차관. 근데 이미 제 생각엔 공문 주시면서 주기 전인지 준 후인지를 모르겠지만 이미 그 부처끼리 연락이 됐나 봐요. 갔더니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식상으로 이만저만해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통령 공문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저희 장관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딜레이 된 부분이 저희 쪽에서 좀 확인하고 있는데 너무 지연이 돼가지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해줄 테니까 저희 믿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희망적인 미팅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아마 2달 정도? 2달 조금 못 되는 시점에 용도 변경 승인서가 나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한 번 제가 느끼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부대통령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만나주기는 할까? 근데 일단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시도를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안 되져 가지고 제가 받을 어떤 피해보다 제가 그런 일을 시도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당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훨씬 더 부대통령을 만나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통령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사업에서 일땡일 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을 겪었었습니다.